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2번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토론 연락 받았지로 이제 시작해서 토론해야 돼요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현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발표문을 주고 나서 조금 더 보충될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 보충된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어서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를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원문 복사 서비스라는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 복사 서비스를 하면서 저한테 제 이제 연락처랑 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 제 메일 보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하셨는데 좀 메일도 못 받았고 전화도 못 받았고, 근데 그런 게 최근에 2번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 연락이 왔지 않았는데 저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요청하신 걸까 하고서 봤더니,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은 논문을 어디서 검색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DBPR도 보고 리스포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스칼라로 검색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 이런 분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가 최근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이제 도서관들은 비슷한 분야의 도서관들은 학술지를 좀 공동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은,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A라는 도서관, B라는 도서관, C라는 도서관이 Q라는 이제 공동학술 목록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 구입해서. 근데 이 각각 A, B, C 도서관은 언제 시점부터 이 학술지를 구매한 시점들이 좀 달라요. 저희는 올해부터 이용할 수도 있고, 뭐 B라는 기관은 뭐 한 10년 정도부터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근데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얘네가 계약해서 이용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해가지고 검색이 나오면은, 이게 저희가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년 전 학술지는 저희랑 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는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그들은 검색했다고 나온 결과에 지질다운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제공할 수 없는 정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도 저희 같이 일하신 분이 얘기했던 게, 네이버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정보가 각 기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기술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는, 보냈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근점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무 선생님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용자들의 첫 번째 접근하는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이버에 때려 넣어가지고 저희 도서관으로 이제 연결될 줄은 몰랐던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도 결국은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거라면은, 일단 이용자 연구에 대한 부분도 이제 현무 선생님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중요할 거라는 좀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 경험에서. 그리고 사실 그 석격과 기능과 자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민간 아카이브에 굉장히 또 다양한 기술 규칙, 메타데이터 규칙이 한 축으로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현무 선생님하고의 고민 지점이 겹치는 거는, 과연 이것들을 뭔가 정리해서 하나의 표준이라든지 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정말 가능은 할까라는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들고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실무 입장에서도 연구하는 분이든 고민을 시작했을 때, 이 연구가 굉장히 현무 선생님이 연구를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연구이지 않을까. 굉장히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연구시고, 언제부터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 연구자들에게 좀 제시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메타데이터나 기술 요소를 뽑으면, 일단은 아까 프로파일
어디에서 찝어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좀 구성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저는 단계별로 그 좀 기술 요소들이나 공유 방안을 제시해 준 것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많이 질적 고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뭐 공유라고 했을 때는 뭐 이상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쪽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전체 공동으로 서로 비슷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공유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일종의 득이 좀 명확하게 보이면은 더 좀 많은 참여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한테도 나올 질문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토론에 대한 멘트는 이 정도 하고 제가 마지막 그냥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 뭐 민간 아카이브를 운영자로서 뭔가 우리 기술 위치 또는 메타데이터를 좀 설계를 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됐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준을 짚어보신 입장에서 실무 입장에서는 어떻게부터 좀 시작을 해서 또 어떤 표준을 조금 그나마 좀 참고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많이 아시는 분의 그러니까 자문 같은 거죠. 그런 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은 현실적으로는 과연 어떻게부터 움직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들은 김남정 선생님 어제도 들었던 김남정 선생님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쨌든 원칙은 이렇죠. 우리가 정말 완벽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현재 상황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뭐 난사대지를 준용을 한 것이 됐죠. 아니면 뭐 기씨를 준용한 것이 됐죠. 최선의 정보, 그 당시에 남길 수 있는 정보를 남기되 이후에 여력이 되는 상황으로 되는지 정상이 불려가는 방식을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놓고 대답하는 상황에서 어색한 질문과 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기 플로어에서 좀 질문도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홍수정 선생님 아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제 PT 두 장에 걸쳐서 제시를 했는데,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이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우선순위 1순위를 놓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이용자를 이제 서비스하고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기록 연구사나 사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기록을 잘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데 너무 쏟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 생각하면 이용자와 어떤 지금 뭐 사서나 연구사들의 어떤 갭이 생각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만 독점은 그 갭이 자꾸만 벌어진다면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불만을 가져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우선순위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 과연 기술이라는 것을 정말 지금 이용 촉진을 위한다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나가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고민이 짧아서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아카이브들이 있고 어떤 아카이브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는 알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자들은 정말 많은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수장 기관
기관에 대한 어떤 가입과 포털을 만든다든지 그런 소장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그 통합 가이드 같은 걸 만드는 것과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용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접근하는 거와 평소에 면대면으로 접근하는 이용자와 특히나 웹을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웹상에서 들어오는 이용자의 요구는 너무 정말 굉장히 많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어떤 종족인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저는 아까 이 기획하실 때도 그 아카이브 이런 아카이브나 아카이브간의 그 정보 공유 락의 가능성을 탐구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쭉 아까 열거하신 아카이브를 보면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과연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 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공유도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많이 이제 했고 이제 기록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정보 공유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표준 제가 표준 그 위원회를 해서 쉽게 뭐 많이 논란이 됐지만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그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는 정말 성격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표준으로서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하나 제안하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다양한 아카이브들을 안내해주는 어떤 일종의 레퍼럴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거를 굳이 우리가 통합 검색을 서비스까지 해줘야 하는 걸 고민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까 건별로 이렇게 그 검색하는 거가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맥락이 흩어진다는 걸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이제 맨날 흩어져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아카이브의 성격에 따라서는 꼭 맨날 필요 없는 아카이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너무 과잉으로 전체 공유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직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답변을 할 만한 연구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게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연구를 진행해가야겠다는 사회자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지금 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공유와 협력, 공유를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민간 아카이브 정말 아까 지금 예시됐던 소규모의 어떤 그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아카이브들을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무슨 기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왜 그걸 공유해 그거 목적은 저는요 그 기록 자체를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무슨 기록인데 알고 이용하기 위한 어떤 부분적인 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기록 유산이고 자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소재 알면 알수록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보존해줄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아카이브 뭐 네트워크라든지 아카이브 레지스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기록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공공은 사실 막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보존되고 있는지 저는 국가기록원이 지금 하고 있는 민간기록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가 지정기록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지정기록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막 오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잘 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지정해갖고 또 분야 하나 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기록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것들을 그런 것들 사실 내셔널 아카이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디렉토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거가 내셔널 아카이브도 하고 기록 협회 차원에서도 하고
제가 보기엔 뭔가 표준적인 그 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유가 한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사실 민간 아카이브 중에서는요, 이런 소규모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까 민주원단 기념 사업자하고 5.18제나 이런 게 되게 큰 규모의 그 기관들이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가 필요해서 그때는 사실은 단순하게 소재를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뭐그 레포드 단위라든지 스키마 단위 뭔가의 어떤 표준적인 그런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집합적으로 그 기록의 어떤 그 소규모 아카이브 컬렉션들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집합적 기술 체계 이런 거가 필요하고 또 이제 영역별로 예술이면 예술 영역, 뭐 노동운동 관련 아카이브 오전에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카이브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번에 또 다른 식의 표준이 필요하면 이게 좀 나눠지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민진 선생님 저도 그 민간 아카이브라고 했을 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유와 이용 촉진을 위한 뭐 기술 이 부분은 뭐 표준을 만들어서 확실히 잡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고민의 여진이 있다는 측면인데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공부미술관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일부 수강품에 대한 뭐 목록 정도 공유하는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기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기기 필드명을 예를 들면 잡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이제 여러 미술관들이 그런 아카이브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생산자다, 생산 일시다 예를 들자면 그런 메타데이터의 이름들이 그냥 우리가 표준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통용돼 있으면 나중에 매핑시키기도 되게 쉽잖아요. 이해가 쉽고 그리고 그런 걸 설계를 할 때 기존에 나온 표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표준에 이거야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과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설계를 하시던 분은 그냥 내부의 인원들이 익숙했던 언어를 그냥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 딱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 내부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변화를 준다고 해도 그 시스템상의 문제고 화면에 보이는 것도 다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벽을 깨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유로피아나 같은 데는 그 많은 뭐 박물관과 미술관과 그런 아카이브들에게 그 메타데이터를 점점 다 완전히 뭐 똑같이 통시키지 않았겠지만 점점 그런 표준화 시켜나가는 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유를 필요한데 공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들이 좀 어차피 쓰는 요소인데 통일적인 그 이름을 가진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할 측면이 있겠다. 특히 그 뒤에 자동으로 검색 도구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제한값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을 좀 연구를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현문수 선생님이 그 아카이브 디렉토리 구축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 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굉장히 절실한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크고 작은 아카이브에 대한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그냥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작은 아카이브들의 소개와 뭐 현재 컬렉션과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해서 그걸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뭐 이렇게 발표자 중에 이제 이우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이제 아카이브들에 필요한 공적 인프라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국내 그 민간 아카이브들 리스트는 있느냐? 없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모두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기록인들의 주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아카이브가 정말 현재 자생적으로라도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움직이는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들의 뭐 접근점이나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기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민간 아카이브가 몇 개나 됐거든요. 사실은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영국 같은 나라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어저께 최재인 선생님은 500개 그랬지만요. 500개에서 3,000 몇 개까지가 이게 통계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 우리 집에 한 개인이 자기가 모아놓은 한 뭐 500건의 기록이 있는 이걸 아카이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조사 어떤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거를 아카이브가 퍼블릭 서비스를 하면 돼요. 퍼블릭 서비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엄청 몇 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사하는 범위는 좀 넓고 참여형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 민간 아카이브 지금 성문 선생님이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된 온갖 고민들을 지금 우리한테 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어제 금요일 발표도 그렇고 오늘 발표도 그렇고 어쩌면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돼서 이제부터 뭔가 시작이고 뭐